안녕하세요. 크래프트 유어 퓨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훌륭한 책들을 소개하고 동기부여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윌보언의 불평 없는 세상, 게이 컴플레인트 프리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비 오는 날 출근이라니. 상사는 또 짜증만 부리고 연인도 내 마음을 몰라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불평들 여러분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나요?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하게? 사회심리학 연구가인 윌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은 입냄새와 같다. 사방에 퍼져 있고 남이 하면 잘 느껴지지만 자신이 하면 전혀 모른다. 불평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고 있어? 내 삶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 하지만 이런 불평은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압박감만 키웁니다. 그저 메아리 방글 만들어낼 뿐이죠.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보언은 현대 사회에서 불평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적인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21일간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도전은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불평 없는 세상, 어떻게 불평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는가? 이 책을 읽다 보면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종종 불평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그 불평 속에 스스로를 묻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평이란 결국 무력감에 대한 분노,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면 삶에 대한 용기가 부족한 영혼의 약한 탈출구입니다. 내면이 강하고 깨어있으며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자각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옛 격언처럼 강한 자는 남을 탓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평을 멈춘다는 건 세상이 완벽하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불평의 심리적 동기와 내면의 원인을 인식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면 세상에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세상에서 살아야 불평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불평을 멈추는 그 자체가 당신 손 안에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낸다. 늘 어려움을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자주 불평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불평은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불평하면 속이 좀 풀리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공감해 주니까.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책 속에서 저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릴 적 통통했던 그는 매일 뚱뚱하다 으는 말을 들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파티에서 그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내가 너무 뚱뚱해서 춤추자고 할 여자친구가 없었어. 그 순간 사람들은 일제히 그를 감싸줬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한 친구가 뚱뚱한 녀석이라고 말하자
다른 친구가 즉시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얘야, 조용히 해. 또 다른 친구는 덧붙였습니다. 그만 괴롭혀. 뚱뚱한 건 제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저자는 비밀의 무기를 발견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평하며 타인의 관심과 동정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근무조를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뚱뚱해서 선택 안 받은 거야? 그러자 모두가 그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넌 멋진 사람이야. 그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 딱지를 받았을 때도 내가 뚱뚱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경찰을 비난하며 그의 잘못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불평은 그에게 일종의 정신적 마약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불평을 일상 언어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가와 비슷한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 역할들 자처하며 몸매, 어려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불평할 때 잠시 동안은 관심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뚱뚱해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말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라는 위로를 듣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은 잊게 됩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라고 말해주길 바라지만 정작 지금 가진 경험과 시간을 활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무시받아. 친구가 그런 사람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불평은 결국 자신의 무력함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한 가면에 불과합니다. 그 불평은 당신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고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한 삶을 만들거나 자기 발전을 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당신은 해결책보다는 불공평함과 실망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의식적인 무력감에서 비롯된 불평. 그리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내면에 강력한 에너지를 남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와 사고방식은 오히려 더 많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불평을 쏟아내면 잠시 후련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형성되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큰 고통과 불행을 부르게 됩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무엇을 불평하든 인생은 그걸 정말 보여줄 것이다.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삶 자체가 흔들리고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스스로의 운명을 예언하고 마는 것. 불평이 많아질수록 평화로운 인생과는 더욱 멀어집니다. 심리학자 디아어 가이 윈치는 불평이라는 행동 뒤에는 5가지 핵심 심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별표지 RIP의 별표입니다. 이 5가지 동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진정으로 불평이라는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Get attention, 관심받기. 2. 어떤 사람이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그는 공감, 주목,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와서 누군가에 대해 불평할 때 그는 당신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Remove responsibility, 책임 회피. 이것은 방어적인 불평입니다. 2. 한 직원이 말합니다. 마케팅 부서가 너무 형편없어요. 실제로는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도 나오기 전에 핑곗거리를 준비하고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무기력해집니다. I inspire envy, 질투 유도. 2. 우리 남편은 너무 지저분해요. 사실은 나는 정리정돈 잘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운전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사실 스스로 운전을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불평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자꾸 험담하는 사람일수록 듣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특징을 바로 그 사람에게 투영하게 됩니다. 필파워, 권력 얻기. 더 많은 사람이 내 편에 서게 되면 영향력과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언론, SNS에서는 부정적인 뉴스, 스캔들, 분노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버드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뉴스는 긍정적인 뉴스보다 3배 더 많은 주목을 끈다고 합니다. 이 excuse for performance, 실패 변명. 이것은 어떤 일이 끝난 뒤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불평입니다. 2. 계약 실패 후 누군가가 말합니다. 처음부터 기술팀이 문제였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도 그 팀의 일부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평으로 자기 이미지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요? 작가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불평은 건설적인 피드백과는 다릅니다. 2. 그 사람이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 사람은 그 일도 제대로 못하냐고요? 이것은 불평입니다. 책류 어스에서도 강조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지적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생산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불평은 단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뿐입니다. 당신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피드백을 주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의 태도와 선택은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GRYP 이외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가? 만약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불평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 불평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합니다. 즐겁지 않은 관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탓하거나 혹은 양쪽 모두가 서로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시작할 때 관계는 점점 정체되고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자주 비난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더 많은 문제점만을 찾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불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상대는 자신감을 잃고 그 결과 관계는 지치고 긴장되고 심지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평을 듣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소모되고 불안해지고 심지어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불평 모드가 작동되면 마치 거대한 나비 효과처럼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합니다. 작가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적인 무력감에서 비롯된 불평. 왜 그럴까요?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왜 불평할까요? 불평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술, SNS처럼 말이죠. 불평을 하면 정신적인 고통이 작동하여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내재된 마약 같은 물질로 고통을 즉시 줄여주고 순간적인 쾌감을 줍니다. 불쾌한 감정을 말로 풀어냈을 때 짧은 시간 동안 뇌는 잘했어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더 파워 오브 나우의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고통의 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나쁜 뉴스, 갈등, 불평에 중독되어 있다.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고통의 몸을 자극하여 이상하게도 흥분하게 만듭니다.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마약처럼 싫어하면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 고통의 몸에 더 이상 불평이라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까지 당장 불평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불평에 중독되어 있으며 그들 역시 상처받은 존재이며 자신만의 고통의 몸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바뀌고 싶다면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전하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을 나누세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소리는 고요함이다.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순수한 내면의 힘입니다. 시끄러운 시대에 어려움과 짜증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기보다는 침묵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감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경청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뿌리부터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불평하고 싶을 때 숨을 쉬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면 당신의 호흡은 깊고 길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호흡은 얕고 급해질 것입니다.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 세기 명상. 마음 챙김 걷기. 매일 아침 5분간 앉아서 명상하기. 우리가 계속 불평하는 이유는 감정을 올바르게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은 쓰레기를 더 퍼뜨릴 뿐입니다. 실천 1. 감정 일기 쓰기. 감사하는 마음 기록하기. 불평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화를 쏟아내는 대신 종이에 적어보세요.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부모님,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 저는 감사 일기 쓰기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에 가입하여 커뮤니티와 함께 이 습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실천 2. 불평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기. 불평하는 사고방식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평을 멈추고 해결에 집중하세요. 다음을 사용해보세요. 비난 대신 관용의 마음을. 의심 대신 신뢰를. 계산 대신 감사의 마음을. 실천 3. 21일 불평하지 않기 도전. 윌보웬, 뷔일보언은 놀라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팔찌를 상징으로 한 21일 불평하지 않기 도전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보라색 팔찌 또는 고무줄을 손목에 착용하세요. 2. 불평할 때마다 팔찌를 다른 손으로 옮기세요. 3. 팔찌를 옮길 때마다 1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4. 21일 동안 팔찌를 옮기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이 도전은 전 세계 600만 명 이상의 삶을 바꿨습니다. 결론, 진정으로 강한 마음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망의 말 대신 숨을 쉬고 한숨 대신 미소를 짓는다면 21일 후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가 유용하다면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종글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더 밝고 강하며 원망에 끌려가지 않는 당신과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